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중 하나였던 이 땅에서 지금 당신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불과 7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고 우리의 문화는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세월 하나하나가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힘이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던 공장에서 밤새 책을 읽던 가난한 학생의 방에서 자식을 먹이기 위해 새벽부터 장사를 나가던 어머니의 손길에서 우리는 함께 기적을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보려 합니다. 그 길 위에는 눈물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조선 말 우리 민족은 혼란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밀려드는 외세의 압력 속에서 나라는 흔들렸고 결국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3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이름을 빼앗겼고 말을 빼앗겼으며 심지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게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살아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차디찬 감옥에서 낯선 이국 땅에서 목숨을 걸고 저항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마음속 깊이 독립에 대한 염원을 품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3.1운동으로 거리를 가득 채웠고 무명의 농부들은 조용히 독립군에게 양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945년 드디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우리 민족은 또 다른 시련과 마주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조국 그리고 1950년 한국 전쟁이라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3년간의 전쟁은 이 땅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무너진 건물과 잔해로 가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그 시절을 직접 겪으셨거나 부모님께 들으셨을 그 이야기들을요. 배고픔에 보리밥 한 그릇이 소중했던 시절, 해진 옷을 입고 또 기버 입던 시절, 학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포기해야 했던 수많은 아이들의 이야기를요. 하지만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철근 하나 없이 맨손으로 집을 지었고 돌과 흙으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찢어진 책을 돌려가며 읽었고 어른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를 보냈습니다. 젊은이들은 낯선 땅에서 험한 일을 하며 돈을 벌어 고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을 살았던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희생이 모여 나라 전체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위대함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선 생명력, 그것이 대한민국의 진짜 힘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또 다른 자랑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문화입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세계 언어학자들이 감탄하는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외국인 학자 호머 헐버트는 한글을 보고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문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나라들이 수천 년 동안 복잡한 문자를 사용해 왔지만 우리 조상들은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도 600년 전의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배우고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문화적 자긍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금속 활자는 구텐베르크보다 200년이나 앞섰고 치구기와 해시계 같은 과학기구들은 당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고려 청자의 아름다운 빛깔, 조선 백자의 순백함, 불국사와 석굴암의 정교함은 오늘날에도 세계인들을 감동시킵니다. 하지만 문화는 거창한 유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릴 적 명절에 모여 함께 먹던 떡국, 이웃집 잔치에 너나 없이 달려가 일손을 보태던 정, 어른을 공경하고 아이를 아끼던 예절,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 문화가 지금은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K-팝을 듣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 젊은이들,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는 세계인들, 한국 영화가 세계 최고의 영화제에서 상을 받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쌓아온 문화의 깊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세월 속에서 우리는 문화를 지켜왔고 가꿔왔습니다. 가난했지만 책을 읽었고 바빴지만 명절을 챙겼으며 힘들었지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문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문화가 국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국격을 당당히 세워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위대함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는 정부나 대기업만의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장에서 밤을 새운 노동자들, 위험한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린 인부들, 재봉틀 앞에서 눈이 침침해지도록 일한 여공들의 성과였습니다. 당신도 그중 한 사람이 아니셨습니까? 혹은 당신의 부모님, 형제자매가 그랬을 것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일터로 향하던 아버지의 뒷모습, 자식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마다하지 않던 어머니의 거친 손, 그 모든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포항제철이 세워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기술도 없고 돈도 없는 나라에서 제철소를 짓는다는 것은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노동자들은 불꽃 튀는 용광로 옆에서 일했고 기술자들은 밤새 연구했으며 모두가 힘을 합쳐 세계적인 철강 회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베끼는 수준이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연구하고 개선하면서 마침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자동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도 우리 손으로 쟁취했습니다. 1960년 4.19 혁명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으며 1987년 6월에는 전국의 시민들이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그 현장에 계셨을 것입니다. 혹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가슴 졸이셨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았습니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작은 마을에서도 사람의 힘은 빛났습니다. 농촌에서는 품앗이로 서로 도우며 일했고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끼리 모여 살며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이웃들이 달려갔고 집에 경사가 있으면 온 동네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 정신입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해진다는 것, 나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배우고 실천해 왔습니다. 사람이 곧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해외여행이 꿈 같은 일이었지만 지금 우리 손자 손녀들은 유학을 가고 세계 각지에서 일합니다. 한국 여권 하나면 대부분의 나라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증거입니다. 초고속 인터넷은 이제 너무나 당연해서 그 가치를 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세계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느린 인터넷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전 세계 차트 1위에 오르고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으며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문학이 번역되어 세계인들의 손에 들려지고 한식은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외국 문화를 동경했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것이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았고 우리 것은 촌스럽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반대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하고 한국어를 공부하며 한국 음식을 찾습니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합니다.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한국의 이미지를 만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이 정직하게 사업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입니다. 오늘날의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전수하고 재난이 일어난 나라에 구호품을 보내며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다른 나라에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 겪어오신 분들입니다. 당신의 삶이 곧 한국 현대사이고 당신의 경험이 곧 이 나라의 성장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지난 70년간 우리는 놀라운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남북 분단의 아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경제적 양극화, 환경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더 큰 어려움을 극복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폐허에서 일어섰고 절망에서 희망을 찾았으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고 함께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신이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길이 한국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것도, 가난을 극복한 것도,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도, 경제를 발전시킨 것도 모두 당신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당신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하시는 자원봉사는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선거 때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작은 실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우리의 경험을 들려주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 환경을 생각하며 절약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토대 위에서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믿고 응원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손을 잡을 때, 과거와 미래가 만날 때, 한국은 더욱 위대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시련이 교훈이 되고, 우리가 이룬 성취가 자신감이 되어 다음 세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신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딘 그 발걸음이 한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는 작은 숨결이었습니다. 당신이 흘린 땀 한 방울, 견뎌낸 고통 하나하나가 모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숨결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도록 함께 손을 잡읍시다.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고 우리의 지혜를 나누며 우리의 사랑을 베풉시다.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화려한 건물이나 첨단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국민의 의지에 있고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마음에 있으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끝없는 노력에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뒤에는 우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역사에도 우리가 함께할 것입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함께하기에 내일의 한국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갑시다.